안녕하세요. 대구 YBM에서 토익 강의를 하고 있고 YBM 동성론센터 최초 5년 연속 1위와 2023년 현강으로만 1위를 차지하고 있는 수레기 김철롱입니다. 가끔 유튜브에 제 현장 강의 영상을 편집해 올리다가 이제는 진지하게 토익커들을 위해서 현재의 토익 트렌드와 조금씩 변화하는 방향에 대해 몇 가지 정보를 드려야겠다고 생각해 촬영을 결심했습니다. 저희 조교팀들이 다양한 매체에 떠드는 토익 정보들의 제목이나 소스들을 알려주는데 헛웃음이 나는 일이 많아요. 일단 제목 자체가 이래요. 토익 이것만 알면 900점 달성. 3시간 만에 토익 단어 박살내기. 토익을 벗겨드립니다. 토익을 해보신 분들은 이런 제목들을 단 영상이 얼마나 허무맹랑한지 잘 아실 겁니다. 위 제목들이 사실이라면 토익 학원은 죄다 문 닫고 강사님들은 모두 이민 가야죠. 물론 유아기 시절부터 청소년 및 대학 과정을 거치며 이런 형태의 수업과 다양한 영어 접근을 해보신 분들은 요긴하게 사용해 보실 수도 있지만 대부분의 우리들은 영어 자체가 두렵고 단어에 대한 부담을 안고 시작하는데 저런 식으로는 오히려 토익 자체를 포기하게 만들고 저희와 같은 강사들에 대한 불신을 가중시킬 뿐입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필요하면 강사하지 말고 BJ를 하시든지 말입니다. 자, 오늘 저는 파트별로 최근 출제 경향과 그에 맞는 학습법을 실제 문제들을 보여드리며 설명드리고 월별로, 분기별로 내가 응시할 시험이 이렇게 연결되어 비슷하고 또 다르게 난이도를 조절하는지 ETS의 출제 습관도 보여드릴 계획입니다. 우선 오늘은 파트 5에 대한 설명으로 시작해볼까요? 신토익이 시작되기 바로 직전인 2016년 5월 15일까지는 단어 암기와 뜻 중심의 어휘 그리고 고난이도 문법 중심으로 중득점과 고득점을 가르려는 경향이 강했습니다. 문제의 수가 지금과 달리 40문제이다 보니 고급 표현을 강조하는 어휘, 수거 등이 약 10문제에서 15문제 정도로 출제가 되었죠. 특히 부사 어휘나 형용사 어휘는 응시생들이 당황해서 시간을 허비하는 경우가 허다했어요. 약간 탭스 시험 같다나 할까요? 그러다 보니 토익 복화책이 서점에 베스트셀러가 되기도 했었죠. 문제는 바로 이겁니다. 그 당시에도 그렇고 신토익이 시작된 2016년 5월 29일부터 현재 2024년 6월 지금까지도 그렇고 너무나도 출제 경향이 바뀌었는데 여전히 강사들이나 각종 수업들이 수십 년 전의 어휘들과 수고들의 암기를 답습하도록 유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토익 강의 방식편에서 다시 분석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지금의 토익 문제 파트 5는 이렇게 구성되어 출제가 되고 있는 중입니다. 총 30문제 중 18문제는 기본적인 문법 문제들만 출제가 됩니다. 단 18문제가 아니라 무려 18문제죠. 단 18문제의 기본 문법 중 명사, 형용사, 부사, 동사의 위치와 모양, 그리고 수일치, 능동태, 수동태가 18문제 중에 기본으로 배치되며 그 문제 번호는 101번부터 113번까지 13문제에 들어옵니다. 예를 들어 2024년 3월 첫 번째 시험과 4월 첫 번째 시험을 보여드리자면 이렇듯 철저히 기본에 충실하여 3형식과 2형식에 근거한 101에서 106번 문제, 그리고 여기에 문장 확장 구조인 to 부정사, 동명사, 분사, 종속 접속사, 전치사 개념을 장착한 문제가 107에서 113번에 배치가 되죠. 이 문제 구간에는 철저히 어휘는 배제가 된다 보면 정확할 것입니다. 토익커들이 이것을 인지한다면 이 구간은 문제 풀이는 속도가 빨라지면서 중득점 이상으로 갈 수 있다고 해도 과언은 아닙니다. 토익 RC는 정확히 문장을 써달라는 라이팅 문법이지 넣어서 가장 어울리는 것과 같은 해석 문법이 절대로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 토익커들은 반드시 명심해야 되고 앞으로 학습하는데도 그 부분을 반드시 염두에 두셔야 할 것 같습니다. 제가 800대 학생에게서 가끔 놀랄만한 질문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두 가지 먼저 예를 들어보도록 할게요. 먼저 첫 번째 예문으로서 This year's sales figures have been posted 라고 올해의 판매 수치나 금액이 게재되어져 있다 라는 문장입니다. 학생들은 이 문장의 주어가 단수이냐 복수이냐를 보는 것이 아니라 해석은 가능하지만 이 문장에서 주어가 복수이냐를 모른다는 거죠. 이 문장이 현재 완료형이고 수동태인 것은 아는데 여기 왜 has가 아니라 have가 쓰였는지는 모른다는 질문들을 많이 합니다. 바로 수일치를 모른다는 뜻이죠. 두 번째, 밑줄이 왔고 in technology have affected the sales라는 가장 최근에 나왔던 문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밑줄에는 명사가 들어가야 되는데 이 문제의 정답은 advancement에서 바로 어떤 향상이나 진보의 다양한 뜻이 들어오는데요. 이때 오답이 advance와 advancement였습니다. 3초 컷으로 갈 수 있는 문제인데 왜 15초 이상 쓰고 그리고 다시 고민을 할까 하는 안타까움을 자아냅니다. 이 문제의 경우에 처음부터 학습을 advance in 어디에 있어서의 발전과 진보, advancement 무엇의 승진이나 상금 혹은
혹은 진급 이렇게 암기하지 말고 명사 형태와 수일치부터 먼저 학습을 했다면 이 문제는 5초에서 끝날 수 있는 문제겠죠. 많은 학생들은 despite와 although를 품사로 구분하지 않고 해석으로 먼저 구분합니다. 문제는 어째 풀다 보면 맞추기는 하지만 그 기간 동안에 구간 동안에 잃어버린 시간과 그 다음 문제 번호인 114에서 120번에서 사고가 터져버립니다. 이 114에서 120번 문제 번호대를 겨냥해서 저는 750전반을 개설해서 운영하는데요. 실상은 바로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선택지의 함정들이 이 구간에서 등장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해석으로만 풀이해왔던 학생들은 이 구간에서 소위 멘탈 틀리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여기에서는 선택지의 단어의 용법이 적용되는 시점인데 말이죠. 물론 선택지의 단어의 용법을 적용시키기 전에 반드시 문장 구조를 먼저 분석을 하고 들어가야 됩니다. 자, 예를 들어 볼게요. 2024년 1월에 출제되었던 문제입니다. Three mayoral candidates have 밑줄에서 이제 빈칸을 쳐야 되고 to expand the city's transit system. 3명의 예비 후보자들이라고 시작되는 문장이었습니다. 이때 이제 선택지는 replied, fuel, imagined, promised 이렇게 4개로 각각 구성되어 있습니다. 제가 불필요하다고 생각되는 해석을 지금부터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3명의 시장 후보자들은 그 도시의 대중운송 시스템을 확장할 것을 약속해왔다라고 제가 해석을 해보았습니다. 자, 화면에 보이시죠? 그럼 여기서 몇 가지 문제점을 제가 지적해 드릴 것입니다. 이 문제를 만약에 해석을 하려면 분명 선택지의 단어에 사전적인 뜻을 입힐 수밖에 없습니다. 만약 단어의 뜻을 모른다면 어떻게 될까라는 생각을 먼저 한번 해보면 그것이 단 하나의 단어라도 말입니다. 그러면 학생들은 다시 한 번 더 본인이 알고 있는 단어를 집어넣기 시작하겠죠. 또한 운 좋게 학생들이 익숙한 단어가 선택지에 있더라도 그래도 나머지 단어를 한두 번쯤 더 쳐다보면서 해석을 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리고는 다시 본인이 선택한 단어를 넣어서 한 번 더 해석하고 마킹하고 넘어가겠죠. 이런 불필요한 과정이 계속 개입한다는 점과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점, 그리고 이런 식으로는 다음 최종 단계인 121에서 130번 문제는 무조건 문제당 30초 이상 사용되게 될 것이고, 그리고는 파트 7 기본 20문제를 찍을 겁니다. 900점은 물론 800점도 간당간당하게 되는 사연이 생기고 맙니다. 그래서 저는 101번에서 120번까지는 주관식으로 문제를 풀려고 합니다. 시험장 가면 현타가 오기 마련입니다. ETS는 쉬운 문제 몇 개 주면서 실수하게 해서 점수를 빼앗고 고민하게 해서 뇌정지시키고 그리고 시간 뺏어서 돈을 번다고 봐야 될 것입니다. 악덕업주죠. 저는 이렇게 시킵니다. 주어부터 봐라. 주어는 5가지다. 회사, 직책, 직원, 고객, 제품. 여기에서는 사람과 사물만 구별하면 되고, 두 번째는 to 부정사는 절대 목적어가 원칙상 될 수 없다. 그러면 수동태가 들어와야 되는데 이 문장은 능동태로 출제되었다. 그럼 to 부정사를 목적으로 취할 수 있는 동사 20개만 강의하면 되는 것입니다. 기본 600반 수준의 내용이죠. 그런데 700대 학생들은 무조건 해석을 해버립니다. 그것이 바로 문제죠. 그렇게 되면 쓸데없는 time consuming이라는 함정에 빠지니까 우리는 reply, feel, imagine 등까지 다 넣어야 되는 그런 불필요한 과정을 겪게 됩니다. ETS는 먼저 선택지에 답을 정해놓고 헷갈리는 선택지의 수준에 따라, 즉 나머지 오답 3개의 구성에 따라서 난이도를 조절하는 방법을 선택하고 있습니다. 즉 이 문제도 오답 선택지를 아까 전 reply, fuel, imagine이 아니라 develop, process, transport 따위로 배치를 해버리면 단어의 뜻은 훨씬 더 쉬워지만 난이도는 높아지기 마련입니다. 자, 앞의 문제보다 조금 더 어려운 예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문제에서는 학생들이 가장 빠르게 문제를 풀고 틀리고 이것이 오답이라는 생각을 못하고 넘어가게 하죠. 문제의 난이도가 조금 더 올라가는 케이스입니다. 선택지의 단어의 사전적 의미는 이렇습니다. 예외적으로, exceptionally, 개인적으로, individually, 임시적으로, temporarily, 전통적으로, traditionally. 쉽게 읽어 내려갈 수 있는 선택지인데 문제는 자, 다음과 같습니다. Even though the Melbourne Award is, 그리고 밑줄에 부사 넣는 문제였었고요. Given to marketing company, this year it was announced to go to a consulting agency. 자, 저는 이 기출문제 원본을 약간의 각색을 들여서 문장을 조금 바꿨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제가 앞에서 언급한 단어들을 집어넣는다고 한번 가정을 해봅시다. 다양한 답들이 쏟아지고 정답으로 가기 위한 시간이 지체될 거라고 저는 사료됩니다. 이러한 문제들은 스킬로만 풀 수는 없죠. 제 김철웅 추리기 방식의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부서가 들어야 됩니다. 이럴 때는 동사의 시제부터 봐야 되는데, 근데 문제의 번호가 120번대 문제이기 때문에 문제의 번호의 특성상 시제에서 걸러낼 것은 없고, 여기서는 각 선택지의 용법이 긴급히 요구되는 상황입니다. 우선 우리가 흔히들 예외적으로 알고 있는 exceptionally는 절대로 예외적이라는 뜻이 아니라 뛰어나기라는 뜻으로 토익에선 사용됩니다. 좋은 뜻
뜻을 가진 동사, 그리고 형용사 분사를 수식하죠. 그래서 그 예를 들어보자면은 exceptionally qualified staff라고 쓰이는 것이 가장 좋은 예일 듯 하네요. 그리고 individually는 개별적으로 하는 뜻인데요. 그 뜻보다는 대부분 학생들이 다 individually는 뜻을 압니다만 이 도사는 일하다, 개별적으로 일하다, 포장하다, 그리고 인사하다와 같은 동사와 함께 사용된다고 먼저 매칭 공부를 하셔야 되고요. 지금까지 어휘로 출제된 경우는 조금 전에 내가 언급했던 이 표현들이 전부이라고 봐도 여러분들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겁니다. temporarily,는 사전적 의미로는 맞지는 않지만 주로 임시로 정해지고 임시로 찾고 임시로 이루어진다는 뜻이 되겠죠. 그래서 정답은 traditionally. 이렇듯 토익 문제는 구조의 이해, 문장의 출처, 그리고 각 선택지의 용법으로 풀이하는 문제가 4문제 정도로 어휘 문제로 구성되어 있고 그것들은 101에서 120번까지가 아니라 121번부터 130번까지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어휘별, 문제별, 파트별, 번호별 어휘 문제풀이 편에서 제가 다시 한 번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RC 문제에서 가장 먼저 접하는 파트 5에서 어휘가 모자라서 점수가 안 나오는 것인지 아니면 문장 구조를 몰라서 대충 찍다가 지치는지 또 쓸데없이 많은 사전적 의미를 암기하다가 정작 폼사나 구성 문제에서 시간을 허비하는 것이 아닌지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많은 학생들은 동사의 용법은 모르고 일본식 문법, 용어 등 그 사전적 의미만 암기합니다. 형광펜으로 100번을 밑줄 그어본들 시험장에서는 기억이 안 납니다. 분사 구문을 써야 할지 동명사 구를 만들어야 할지 누구도 가르쳐주지 않습니다. 우리는 혼자서 기본서와 싸우고 있을 뿐이죠. 해석을 하면서 몇 년 공부해서 고시 공부하는 것도 아닙니다. 평생을 바쳐 과거 시험 치는 것도 절대 아닙니다. 이 ETS는 정확한 표현과 정확한 문장의 구성을 묻고 있습니다. 갈수록 문법, 문장구조 학습은 안 되고 있고 무식하게 읽고 외우고 단어 암기 정도만 하면서 대략적으로 때려잡는 식으로는 정교한 파트 5 문장을 공략할 수는 없습니다. 물론 공략하더라도 시간이 오래 걸릴 수밖에 없습니다. 암기는 왜곡과 망각을 불러올 뿐이지 절대로 고득점으로 갈 수 있는 방법은 아니라는 겁니다. 정확한 문법, 그것도 라이팅 문법에 맞춰주면서 기본 문법 문제 18문제는 모두 번호당 7에서 10초 코스로 우리는 해결할 수 있고요. 물론 맞추고 난 다음에 그 문장과 선택지 중 기출 표현을 적출해서 학습은 시켜드려야 합니다. 전 그 과정을 중급에서 50%, 문풀반에서는 그 방법을 75% 적용을 시켜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중급반 학생의 메인 포인트죠. 바로 동사와 명사의 용법, 동사와 부사의 용법이 바로 그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나머지 고난이도의 전치사와 부사는 동사와 반드시 연결하여 함께 문장에서 공부를 하도록 저는 유도를 하고 있고 단일적인 개별적인 단어 암기는 가급적 피하는 편입니다. 전치사 혼자 뜻으로 풀이 가능한 문제는 전치사 평균 4문제 중 1문제 정도뿐이며 나머지는 동사와 명사의 종류로 연결되고 부사는 동사의 위치와 부사 자체의 동사와의 매칭 용법 강의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부사도 형용사도 사전적 의미로는 풀 수가 없습니다. 아쉬워서 한 문제만 더 설명드리고 이 시간을 마칠까 합니다. 예문 보이실 겁니다. This device is designed 그리고 부사 문제죠. For gadget guys라는 문장에서 여기에서 선택지는 still 여전히, specially 특별히, exclusively 배타적으로, 독단적으로, significantly 상당히 우리는 왜 30초 이상 고민한지 심각해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이 문제는 위치와 용법으로 간단하게 exclusively로 갈 수 있습니다. 물론 토익 RC는 만점이 아니라 정확한 용법을 알고 접근하고 선택지를 마지막에 본 후, 즉 주관식으로 문제를 풀고 오류가 있을 때는 국어식의 사전적 해석을 철저히 배제하고 만점에 가깝고 고득점도 가능합니다. 여러분을 이 자리에 모시게 된 것은 바로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무엇이 부족하다고 생각하시는지요? 욕심과 암기 시간을 버리시고 철저한 기본기 공부를 하셔야 하지 않을까요? 이상 동성로 YBM 5년 연속 1위 2023년 현강 1위 김초롱 수레기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다시 한 번 더 말씀을 드릴게요. 기억하세요. 기본 폼사, 위치 문제, 기본 응용, 문법 문제, 그리고 문법 2개와 선택지 용법 문제, 선택지와 선택지 사이 연결 문제 이것만 하더라도 30문제에서 22문제는 쉽게 맞출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